대통령과 당선인의 대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까지 49일 남았습니다. 5월 11일기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당선인의 뜻대로 용산시대를 당장 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론에 호소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5월 10일 0시가 되기 전까진 군 통수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청와대와 인수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양쪽의 소식을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전 과정에서 벌어질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하겠다. 청와대는 무조건 100%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5월 10일 날 이제 0010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상하면 5월 10일 05시부터, 왜냐하면 안전조치가 필요하니까, 네. 05시부터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서 사실상 5월 10일 자정이 되기 전에 청와대를 비워달라고 압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의 입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여론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의 국민 부담으로 남겨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국방부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처럼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정한 건 어제 오후에 열렸던 NSC 확대 관계 장관 회의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취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발언을 했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는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이날 NSC 확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안보 공백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문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이전이 촉발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과 달리 직접 청와대가 공개 입장을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SC 회의 직후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리라고 못 박은 건 역시 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겁니다. NSC에서는 청와대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이전에 대한 우려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도 촉박한 데다 이전 과정에서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비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면 5월 10일부터 이것을 어떻게 바로 공백 없이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함께 유사시 안보 책임자들이 동시 타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산하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사실상 한 공간에 위치하는 것은 안보 전략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안보 문제를 거론했고 자신의 임기 동안 집무실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로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문 대통령이 안보를 연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용산 이전에 대한 우려가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네,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발언 상당히 강한 톤이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 마지막 사명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안보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자 쪽에서는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 공격하고 있지만 안보 공백을 무릅쓰고 용산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예, 문 대통령이 어제 NSC에서도 국가안보가 자신의 책무다라고 발언을 했고 오늘도 같은 언급을 또 한 셈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추가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와 조율 없이 용산 이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이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에게 있음에도 윤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용산 이전에 대한 접점은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접점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용산 이전 반대가 아니다. 안보 우려가 해소되면 당장이라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러 협조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단계적 용산 이전을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난다면 안보 공백과 관련해 현실적인 타협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데 대해서 청와대와 인수위가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청와대는 없었다고 말하는데 인수위의 설명은 다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당선인 측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네, 현 청와대가 통화라는 각 부처와 사전에 의견 조율을 했다는 게 당선인 측의 입장입니다. 자신들은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전 비용에 쓸 예비비를 짰고 부처가 이걸 국무회의에 올리려면 청와대와 협의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겁니다. 청와대와 직접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청와대 이전 TF 관계자는 JTBC에 이전 계획 발표 당일에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공문은 발표 후에 보낸 겁니다. 예, 어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을 조율하는 실무 협의가 깨졌는데 이것도 이전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요. 네, 어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오후 1시간 남짓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 실장이 회동 전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처리해달라고 하자 이 수석이 대통령의 뜻은 다르다.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장 실장이 먼저 요청을 한 건데요. 당선인 측은 얼굴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건 만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면서 화살을 청와대에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 청와대에선 안보 문제 등을 들어서 이전 계획이 무리라는 NSC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한 겁니다. 예, 그럼 대통령과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만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네, 우선 김은혜 대변인은 늘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발언으로 읽히는데요. 당선인 측에선 국민 앞에 약속한 걸 거부당했다면서 신뢰가 깨졌는데 만남이 무슨 의미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키를 쥔 청와대가 풀어야지 자신들이 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여론이 나빠지는 건 양측 모두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인수위에서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예, 당선인 측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지 못하면 취임 이후에도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 당분간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현실적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인수위 담당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 일단 공간 문제인데 대통령 비서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와 기자단은 일단 빼더라도 비서실만 해도 보통 400~500명 정도입니다. 지금 인수위 근무자만 해도 200명 안팎인데 통이동 건물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25분, 차로 5분 거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이런 형태로 나눠서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이 인수위 건물
유리창에 이 방탄 유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당선인 측은 임시라도 세금을 들여서 방탄 유리를 설치할 계획도 현재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문제가 출퇴근인데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민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출퇴근 경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반포대교를 건너는 경로입니다. 지금 주위에 동그라미 표시가 보일 텐데 저게 소위 재밍이라고 하는 전파 방해 전파를 표현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전파가 반경으로 약 1km 정도 차단된다는 거잖아요. 네, 반경 1km 정도인데 이 드론 테러나 동선 노출을 막으려고 전파를 차단하는 겁니다. 저 안에 있으면 휴대전화가 잘 안 터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예. 여기에 더해 교통 신호도 통제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저 길이 평소에도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게 우려가 되는군요. 네, 그 문제 저희가 전직 대통령 경호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반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다 보면 만에 하나지만 시위대가 몰리거나 했을 때 대통령이 출근을 못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 지하 벙커가 있는데 그런 시설들도 당분간 함께 사용을 하는 겁니까? 네, 당선인 측 일단 취임 직후에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는 관련해서 명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시는 것처럼 서울 곳곳에 대통령실의 정무 정책, 경호 기능이 분산되면서 임시 집무실 기간 동안 비효율과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임시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결국 임시 집무실 방안은 사실상 용산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가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